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 올리기의 대구입니다. 오늘은 후원도면 리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EXS 건담입니다. EXS 건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건담 센티넬의 아무튼 최고의 기체라고 볼 수 있고, 카토키 하즈메가 디자인한 첫 번째 디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EXS 건담 센티넬 건담 시리즈 자체가요. 카토키 하즈메가 심혈 계열에서 만들어낸 이 EXS 건담은 정말 수많은 업체들, 레진 업체들이 많이 리파인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그 전에 건담 반다이에서 HG, MG 전부 다 나왔죠. 물론 덩치 자체가 워낙 크고 25m 이상의 대단한 덩치를 자랑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시리즈는 나오지 않고 있고, 최근에 이제 딥스트라이커가 파생형이죠. 딥스트라이커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새로운 어떤 프라 소식도 없고 좀 안타까운 기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건담 EXS가 MG로 나왔을 때 카토키 하즈메가 엄청 심혈을 기울였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애착이 가는, 반다이 측에서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기체인데, 요거를 이제 에떼님께서 사실은 레진 리파인을 하는 거, 레진으로 리파인 된 거를 토대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를 담당을 했는데, 모델링 자체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모델링 자체가 하나를 붙잡고 막 몇 년이 걸렸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이걸 초안을 잡았어요. 전체적인 외형의 초안을 전부 다 잡은 상태에서 도면화를 하겠다라고 각오를 한 것까지가 한 5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화하는 과정은 한 몇 달 걸리다가 한 달 좀 넘게 걸렸죠. 한 달 좀 넘게 걸리다가 그거를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근데 또 제가 그거 넘겨받고 다른 작업과 병행해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반 포기하다시피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면화를 하지 말자, 이건 내봤자 만들 사람이 없다, 이런 의견을 애드님이 내셔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모형은 도면화해서 나 혼자 만들어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거의 1년 가까이를 틈틈이 개나리꽃님한테도 도움을 약간씩 받으면서 전개하고 일러스트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내가 지금 EXS를 조금씩 만지고 있는데 양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문제냐, 그런 모형은 정말 나도 만들고 싶다, 아니면 PDO라도 소장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래 결심을 했어. 그래서 결심을 해서 도면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다 됐고, 사실 2018년 말에 다 완성이 됐는데 후원을 2019년 첫 번째 정말 기념비적인 모형이다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총 장수가 390장이 넘어요. 다른 50cm짜리 건담에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양이 되는데 그거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파츠 수가 거의 10,000개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조각이 모여야지 만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모형이고, 기본체의 크기는 80cm고 전체 백팩까지 크기를 더하면 1m가 넘는, 그게 원본입니다. 확대본이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포즈 파일만 받아서 열어보더라도 포즈 파일이 컴퓨터 사양이 꽤 높은 저의 컴퓨터에서도 버벅될 만큼 굉장히 데이터가 굉장히 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에떼님의 심혈을 기울인 디자인, 원래 이제 3D부터 조금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 덩치감이 좀 오지를 않죠. 덩치가 그렇게 큰 모형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페파쿠라를 이제 페파쿠라 스냅샷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이 느껴지죠, 그죠? 이런 부분들, 버니어 같은 부분은 정말 토할 만큼 굉장히 디테일이 높죠. 그리고 가운데 백팩 이 부분도 굉장합니다. 다리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튼 최근에 나왔던 모형들과는 다른 구조도 굉장히 많고 다른 개념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오밀조밀한 디테일, 기계적 디테일은 정말 끝장나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덩치가 큰 만큼 그만큼 많이 심겨져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일단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DF가 하나로 안 되기 때문에 390장이 넘잖아요. 하나로 안 되기 때문에 5개로 분할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PDF만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가 10개, 10개의 PDF가 제공이 됩니다. 물론 파트 1이나 포즈 파일은 중축행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파트 1 PDF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오밀조밀하죠. 예, 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체 부분이 보시면 좀 디테일이 조금 보이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뚜껑이 열립니다. 예, 뚜껑이 열려서 이 속에도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도 뚜껑이 열립니다. 이 속에 안까지 전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뒷부분도 보시면 머리 뒤쪽도 만만치 않고요. 머리 부분,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유선식 인컴이죠. 거기에다가 백팩의 가운데 부분, 이게 사실은 MG를 많이 보신 분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리파인도 되어 있고, 참고한 것은 레진 캣이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파트 1 이 정도입니다. 근데 파트 1이 머리, 상체, 스커트, 백팩 가운데예요. 근데 파트 2가 그 밑에 백팩 버니아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걸 왜 굳이 따로 하나로 분할을 했느냐? 지금 이 화면에는 여러분들 보시기가 힘들지만 조각수가 2000개입니다. 요거 하나가 하나가 조각수가 2000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지금 검정색을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굉장한 디테일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면이 생성되어서 그림자가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죠? 여기도 하나하나가 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래쪽도 디테일이 전부 심겨져 있고,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죄다 분할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전부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버니어도 뭐 안쪽 버니어는 마찬가지지만, 보이는 쪽은 이게 또 보이는 쪽만 해도 날 하나하나가 전부 파트로 이루어질 만큼 굉장히 큽니다. 사실 굉장하죠. 이거 한쪽만 만드는 게 웬만한 모형보다 파트 수가 많아요. 우리 최근에 했던 노벨 갓건담 이거보다 파트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곱하기 2라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 다음은 팔을 볼게요. 왜 다른 모빌 슈츠는 팔이 한 요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프로페너트 탱크, 굉장히 큰 탱크가 옆에 하나 붙어요. 근데 옆에 하나 붙기 때문에 장수도 굉장하죠.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 탱크까지 포함해서 8파츠만 80장이 넘습니다. 굉장히 장수가 많죠. 이거는 웬만한 50cm급 건담보다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일일이 다 되어 있는데, 보통 디테일업을 프라모델 같은 데서 하면은 이렇게 홈을 파고 그 속에 리벳을 박는 디테일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식으로 리벳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각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리벳 표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이 부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러다 보니까 좀 만들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거대하다 보니까 조각이 좀 많이 나 있어요. 조각이 굉장히 많이 나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손가락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EXS는 이렇게 딱 서 있는 포즈 하나를 대부분 생각하시고, 그거 이외에 액션 포즈는 별로 생각 안 하십니다.
이 거대한 모형의 액션 포즈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EXS는 80cm급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커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서 가운데 핀만 없지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이런 관절은 다 심을 수 있었어요. 핀까지는 좀 오버라고 생각해서 핀을 안 심었는데 뭐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끼워 넣으면 손가락 가동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포징과 함께 고정을 할 수 있도록 관절이 전부 살아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금 클릭을 해보면은 이쪽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뚫려져 있죠. 이 사이사이로 관절되는 부품이 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따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구부릴 수 있는 관절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큰 모형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덕에 장수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다음 부분 다리죠. 죄송합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두 다리만 만드는데 장수가 112장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다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리벳 표현 다 들어가 있고요. 발바닥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발바닥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외장과 내장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이 엄청나다는 거. 사실 이 발바닥의 경우에는 웬만한 모형은 좀 무시하죠. 좀 그냥 랩핑으로 때우던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EXS의 시그니처 포즈에서는 발바닥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뒤쪽에서 발바닥이 보입니다. 바닥면이. 웬만해서는 발바닥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정말 까탈스러운 도면이긴 하죠. 모형이긴 하죠. 인컴이나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 숨겨져 있는 디테일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이 속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 속 쪽에도 여러분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를 PVC 같은 클리어 컬러로 만들면 좀 이쁠 것 같아요. 욕심나네요. 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절은 다 있습니다. 관절은 다 있는데 그냥 포즈 선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에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은 라이플입니다. 라이플도 웬만한 건 다 있어요. 표현은 다 되어 있겠죠. 검정색이니까 제가 색깔을 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방열판과 같은 홈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일이 다 파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조리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청 자체의 길이가 87c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보관하기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크기 때문에 모든 디테일은 다 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이런 부분, 여기 파이프와 같은 이런 부분들 모조리 다 살려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디테일이 다 살려져 있다는 거, 이 모형의 최대의 장점이긴 하죠. 근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분명히 너무 커서 부품들이 같이 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부품들은 그만큼 또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아요. 작고 오밀조밀한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러 파츠죠. 리벳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흰색, 검정색이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회색도 투톤이에요. 실버, 그레이, 3톤이구나. 그레이, 실버, 그 다음에 라이트 그레이, 3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퍼, 동색 부분도 있고 노란색 부분 들어가고 빨간색과 클리어 부품 될 수 있는 연두색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색분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리게 했던 이 포즈 파일입니다. 스케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여기 이 데이터에 스케일 값을 제대로 넣으면 실제 제작했을 때 스케일이 나오거든요. 크기가, 자, 이 높이가 1m 30이라는 걸 볼 수 있죠. 1m 30. 1m가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걸 제가 좀 가운데로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이 1m 30인데 제 컴퓨터가 헥사코어 CPU를 가지고 있는 인텔 최신 8세대 CPU입니다. 8700인데요. 거기에다가 16기가 램을 달고 있습니다.
SSD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사양이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겠어요?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돌리는 건데요.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뚝뚝 끊겨져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CPU가 이만큼 사양이 받쳐주지만 그만큼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PDO 파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PDO 감상용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녀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도면에서는 사실 스탠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스탠드가 따로 없어요. 사실 MG도 스탠드가 있고 웬만하면 스탠드 없이는 포즈가 잡혀지지 않는 EXS 건담인데 죄송하게도 스탠드는 자작을 하셔야 되는 좀 나쁜 도면입니다. 그런데 자, 분명히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 도면에서 이 포즈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 포즈에는 사실 생각하기 힘들어요. 이 포즈를 생각한다고 하면 첫 번째 중심을 잡아주는 거대한 기둥이 하나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거대한 기둥, 중앙부, 몸통과 머리 뭐 이런 중앙부를 담당하겠죠. 그런데 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뒤로 가보면 백팩부가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전체를 봤을 때 백팩이 커서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백팩을 중앙에 받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앙에 받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 버니어 부분을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버니어 받쳤습니다. 그럼 중앙 하나, 버니어 두 개. 그 다음에 팔 쪽에 거대한 프로펠러트 탱크가 달리는데 제일 불안한 부분입니다. 이 아래쪽에 조그만한 핀 하나로 이 거대한 것을 지탱을 해야 돼요. 반드시 프로펠러트 탱크용 지지대가 두 개가 또 필요하죠. 그러면 5개, 그죠? 버니어 2개, 탱크용 2개.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이 다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고관절 하나로 이 거대한 다리에 무게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100% 이렇게 모아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도 이렇게 2개를 받쳐줘야 돼요. 스탠드에 지지대가 6개가 아니라 7개가 필요해요. 7개의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지지대가요. 그러니까 좀 마치 거미다리 같은 느낌의 지지대로 이렇게 받쳐줘야지만이 이 모형은 제대로 포즈를 잡고 쓸 수 있어요. 천장에 달기도 좀 힘들겠죠. 굉장히 좀 그래서 스탠드라는 것을 고민하기가 더 힘든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에떼님이 스탠드를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스탠드만으로도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1m 가까이 되는 종이 모형을 제가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제대로 혼자서 서 있으면 괜찮아요. 혼자서 서 있으면 괜찮은데 휴케바인 같은 경우는 발이 크고 혼자서 설 수 있는 자립이 가능한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EXS를 만든다면 무조건 스탠드를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탠드까지 포함을 하면 보통 땅에서 10cm만 떨어져도 1m 10이 넘어가죠. 굉장히 전시 공간이 고민되는 그런 사이즈이긴 합니다. 근데 가로 사이즈는 1m 50이에요. 더 크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만들 때 시간이 들어가고 너무나도 어렵고 제가 시간 관계상 PDF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PDF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적으로 일러스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러스트만큼은 꼼꼼하게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넣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좀 듬성듬성 넣은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할 때는 더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복잡한 모형에 더 오버데카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하다 보면 더 넣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웬만한 흰색 의장과 파란색 의장, 빨간색 의장이 필요한 데칼은 모조리 다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원칙은 아니지만 EXS에 들어가 있던 데칼은 모조리 다 이용을 했고요. 설정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앨리스 같은 그런 데이터들의 어떤 데칼들도 모조리 다 같이 넣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점은 몇 점이냐? 일단 후원 모형이기 때문에 평점은 매겨야 되겠는데 이 모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모형이 지향성이 있어요. 어디를 방향을 했느냐? 그야말로 종이 모형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의 끝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지향성이었어요. 지향성. 바라는 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무게중심이 뒤틀릴 수도 있고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배려가 부족한 부분. 스탠드 얻는 게 대표적이겠죠.
그렇지만 과감하게 저는 이 도면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라는 대로 다 나갔어요. 바라는 대로 모든 부분에 종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그런 도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도면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사실 후원이 이미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후원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보강에 신경을 쓰실 때 보통은 이제 가동부만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이 도면은 전체적인 구조, 전체적인 다리나 전체적인 어깨나 다리, 이런 프로펜트 탱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두가 보강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단단하지 않으면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체가 찌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보강을 열심히 하시고 두꺼운 종이도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7개를 지지할 수 있는 스탠드를 자작하셔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냐? 저는 과감하게 10점을 주고 싶습니다. 불편하긴 합니다. 짜증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이 없는 도면인데 어떻게 점수를 깎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개인적인 소망은 저도 이 EXS 건담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머리 정도는 한번 시작해 볼까 계획은 잡고 있는데 올해는 기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DF를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PDO를 보신 만큼 충분히 이 모형에 대한 느낌은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 20일까지 에브리바디스 페이퍼에 가입 후에 도면을 후원하실 수 있고 등급에 따라서 후원 금액이 달라지는 거 후원 칸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모형의 끝판왕입니다. 아마 은퇴작으로 생각하고 만드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트위치 방송 시작한 거 아시죠? 트위치는 페이퍼홀릭 대부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트위치에서도 매일 9시, 저녁 9시 이후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틈나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